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시는 기획재정부 여러 간부님과 부총리 이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가벼운 주제부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이는 그래프가요, 주요 국가 흡연율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OECD 34개국 흡연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남자 흡연율이고 빨간색이 여자 흡연율인데요.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41.6%로 나옵니다. 이 수치가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OECD 34개국 중에서 매우 높은, OECD 평균이 25.8%에 비해서 매우 높은 41.6%에 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정책적 목표, 타겟팅을 할 때, 물론 OECD 평균보다 좀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대략 OECD 평균 정도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적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그 참고로, 예. 그 중국, 그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OECD 국가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우리나라. 예, 저 두 나라는 OECD가 아닌데도 전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 했습니다. 예. 그 OECD 평균이 25.8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그 OECD 국가와 기타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많이 포함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담배값이 2.11달러죠. 환율 때문에 되게 2달러 내외입니다. 2.11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하에서 국민들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담배값을 인상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이번에 담배값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담배값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득세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율 변화가 있었고요. 세율 변화가 있었는데, 세율 변화와 더불어 실효세율을 보는 것은 매우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결정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적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9년도에 일종의 감세가 있었고, 그래서 감세가 있었고, 그 이후로 근로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로소득세 부분은, 개인소득세 부분은 세율상 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저건 큰 논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문제인 것 같은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학계로 놓고 보시면 감세 이후에 서서히 올라오다가 2013년도는 좀 예외적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놓고 보시면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을 놓고 보시면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쭉 올라간 트렌드가 있다가 이것도 역시 2014년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쭉 높아지다가 2014년에 확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13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놓고 보면 2013년에 우리나라 그 과세상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이 240조에서 229조로 절대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율이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때가 또 외국 납부세액이 2조 6천억 이라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경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아까 세율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실증적으로 최근에 와서 어떤 그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율 그 감면 혜택의 축소 이런 효과들이 이 실효세율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다음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저게 좀 우리나라의 좀 생각 중에 하나 그래프 중에 보시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저 빨간색이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대략 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큰 그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비중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역시 대략적으로 90년대 중간에 놓고 보시면 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추세, 최근에 오면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입은 OECD 평균에 비하면 그래프가 좀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굵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밑에 굵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나라 그래프고 요게 OECD 평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비중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은 반면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이 지금 아까 요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그래프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득세 요게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코리아 요 그래프입니다. 여기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에 벌어지고 있는. 예, 죄송합니다. 요거죠, 요거. 예. 그래서 요게 아마 어디 나라더라? 요게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OECD 레버뉴 스태티스틱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법인 세수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실질적으로 법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이 비중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법인세 국제 경쟁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열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인세 부분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그 법인세율 인상을 말씀하지만 정부로서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